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충격적인 증언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또 하나의 충격적인 증언이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네. 박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씨의 남편 신동욱 씨를 총기 살해하려 했다. 이런 계획이 있었다. 이런 증언이 나온 건데요. 지금 이 제보하신 분이 있는데 왜 살해하려고 했는지 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그 내용을 저희가 요약을 했습니다. 자. 네.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에 박지만 이지 회장과 참모 진영에서 신동욱이 표를 깎아먹는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없애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참 놀라운 얘기네요. 엄청난, 저게 사실이라면 좀 엄청난 거거든요. 그 청부살인, 우리가 흔히 교사, 사주, 예. 조폭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게 이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건데, 그런데 이제 저거를 그럼 청부살인 누가 그러면 이렇게 부탁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박지만 이지 회장이라고 네. 이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장이죠. 예, 이게 주장인데 이게 근데 2007년 한나라당 경선은요 여름에 끝났습니다. 근데 이 두 차례에 걸친 그 살해 시도가 있었는데 2007년 7월에 중국에 갔을 때 네. 있었고요. 또 2007년 12월에 또 청담동에서 납치 사건 뭐 이렇게 두 번에 걸친 적이라는데 근데 한나라당 경선이라면은 12월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경선이 다 끝나고 2007년 12월은 저기 나오는 저 때는 12월 19일에 대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조금 이게 그 제보자의 어떤 그 논리, 주장이 네. 좀 앞뒤가 조금 안 맞는 측면이 있다. 악의가 좀 안 맞는다. 악의가 좀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네. 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둘 게 저 이야기는 이미 신동욱 씨가 수차례에 걸쳐서 주장했던 바예요. 그리고 저 주장 때문에 신동욱 총재는 사실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네. 허위사실. 허위사실 유포로 그래서 예. 2009년, 20년 연도는 정확치 않습니다만은 그 무렵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당시에 바로 신동욱 총재, 공화당 총재는 한 1년 가까이 감옥살이를 했던 바로 저 주장 때문에 감옥살이 했던 이야기인데 이미 나돌던 이야기들을 갖다가 지금 뭐 익명의 제보자 A씨, B씨 하면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가변에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누군가의 회유로 이걸 법정에서 밝히려고 했다라고 제보자 A씨는 주장을 했는데 회유한 사람 누구로 봐야 의혹이지만 짐작이 되십니까? 저는 근데 일단 박지만 씨가 무슨 연유로 결국은 그 수혜를 벗는 사람은 박근혜 당시 후보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박지만 씨와 박근혜 당시 후보 사이가 어떤 사이였는가?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대행해서 그러면 목숨을 떼앗을 만큼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는가? 그래서 신동욱 총재가 이제 박근영 이사장을 만나서 약혼을 합니다. 네. 약혼을 하고 이미 그 당시 되면은 사실상 박근혜 의원과 박지만 회장이 한 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한 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박근영 씨하고 그야말로 이른바 유경재단 문제 갖고 계속 투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조카들 나중에 뭐 다 죽습니다만은 박용철, 박용수 이 사람 2011년에 의문사죠. 의문사였죠. 이 두 사람도 각자 한쪽은 박근혜 쪽으로, 한쪽은 박근영 쪽으로 네. 이렇게 나뉘어서 크게 싸우게 되고 나중에 뭐 둘 다 의문사합니다만은 어쨌든 아까 우리 서영호 소장 궁금하시게 생각하는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2007년 경선 때면은 이미 그때는 그전 10년 전하고 달리 박근혜, 박지만이 한 편이고 박근영, 신동욱 그 당시 한 편으로서 약혼하고 있다 거의 한 1년 만에 그야말로 결혼하고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아마 지금 보면 그 제보자들 또 과거 신동욱 총재도 얘기가 그러기 때문에 나를 계속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려 했었다라고 계속 주장했고 그것 때문에 영화의 몸이 됐다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소식, 이 뉴스가 다시 화제가 되는 게 이제 유경재단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소유권 분쟁이 원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유경재단 하면 또 이제 최태민 씨와 최순실의 이름이 떠오르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지금 최태민 씨 일가가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을 해서 축제를 하게 된 결정적인 하나의 수단이 바로 유경재단이었죠. 네. 80년대 초반부터 해서 거의 한 10년 동안 유경재단을 거의 좌지우지하다시피 하다가 네. 이 상당히 자신들이 축제에 이용을 하다가 1990년 초에 90년대 초반에 이제 박근영 씨가 이 일을 제기를 하면서 거기서 소송이 벌어지면서 박근영 씨가 거의 최태민 씨 일가를 축출하면서 유경재단을 소유권을 갖고 온 셈 아닙니까? 네네. 그 뒤에 앉아 지금 박지만 씨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긴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유경재단이라는 부분을
지금 현재 이 신동욱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문에 있어서 유경재단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유경재단 부분은 그 재산적 법적 다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 제가 더 뭡니까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2011년도 어문사라는 거죠. 오촌조카 오촌조카 박용철 씨. 예, 박용철 씨가 용철 씨. 또 다른 또 오촌조카인 박용수 씨하고 둘이가 같이 변사체로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지금 박용철 씨가 신동욱 씨가 이 재판에 회부돼 있을 때 중요한 증인으로 나오려고 하는 시점에 어머니 지금 그 살해를 당한 셈인데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지금 이 사촌간인 박용철 씨와 박용수 씨가 이 지금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를 죽이고 자신이 자살한 걸로 지금 이제 사건 결과는 그렇게 네.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적지 않은 언론들이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품고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박용철 씨가 운동을 해서 체구가 아주 건장하대요. 근데 그에 비해서 박용수 씨는 이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왜소한 측면이라서 힘으로는 절대 박용철을 당할 수가 없다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를 살해하고 본인이 거기에 대한 자책감 때문에 자살했다는 부분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은 언론들이 결국은 지금 이제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유경재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의혹들과 해서 이것이 풀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본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이 재수사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의문도 반드시 풀어야 될 그야말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니까 이제 옛것 막 뒤섞여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닌가. 문제가 이제 그 박용철 씨가 죽게 된, 의문의 죽음에 이르게 된 게 마지막에 재판에서 증언할 증언 내용을 녹음해 놓은 게 있는데 그 녹음 내용을 두고서 행방이 묘연해서 이분은 박용철 네. 씨는 죽음으로 발견되고 그래서 이 행방 내용에 대해서 아주 궁금증이 많은데 이것이 최근에 네. 언론에 의해서 추적이 되어서 이것이 보도된다고 하니까 그 대목을 푸는 단초가 아마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실마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